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4월 봄의 화사함과 따뜻함이 늘 깃들기를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의 45대 대통령이고 2024년 주요 대선 후보인 도널드 J. 트럼프가 2시간 15분 있으면 피고로 판사 앞에 섭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포르노 배우에게 선거 자금으로 허쉬머니를 줬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것이고 배심원들이 평결할 일입니다. 이번 기소에 대한 여론과 상관없이 이번 기소로 미국의 국격이야 이미 실추됐고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2024년에 다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데 어떤 영향이 펼쳐질지입니다. 2023년 올해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가 지금 치러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우주로 불리는 스윙 스테이트인 위스콘신주의 대법관 선거인데 2024년 대선 결과도 역시 이 대법원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시카고 주민들은 지금 서로 다른 성향의 2명 민주당 후보 가운데 시장을 선출하는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공통적인 이슈는 누가 범죄 퇴치를 더 잘하느냐, 미국 대도시의 공통적인 이슈입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숨기고 다니는 총은 허가 없이 공공장소에 갖고 다닐 수 있는 법안, 컨실드 총기 법안에 대해서 조용히 서명했습니다. 커버넌트 초등학교 총격 사건이 발생한 테네시주에서 다수당인 공화당 하원이 3명의 민주당 의원 제명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제명한 이유는 3명의 의원이 의사당에서 총기 개혁을 주장하는 시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2월 주택값이 8개월 동안 내려간 뒤 다시 크게 올라갔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군사 중립국이었던 핀란드가 오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31번째 회원국이 됐습니다. 서구 동맹은 강해졌고 푸틴에게는 전략적 후퇴입니다. 우주항공국 나사가 역사상 처음 여성과 아프리칸 아메리칸 우주인을 달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미국에는 초현실적인 장면 뉴욕 맨하탄에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새벽에 제가 일어나는 시간은 거의 모든 여러분들께서 한밤처럼 주무시고 계실 그럴 시간입니다. 그럴 시간부터 앞으로도 2시간이나 더 남았는데도 모든 세계의 기자들이 맨하탄 트럼프 타워 앞에 모였습니다. 새벽이니까 추우니까 당연히 커피를 들고 무슨 의자를 들고 있는 그런 기자들도 있었고요. 미국의 45대, 지금은 46대고요. 도널드 J.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2024년 지금까지는 대선 후보로서 가장 우뚝 솟은 그런 후보입니다. 그가 맨하탄에 법원에 출두를 하는데 자진해서 항복해서 서렌더하는 거죠. 이제 그 인정신문에 가게 되는데 그것도 비밀 경호원의 경호를 받으면서 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안건은 전직 대통령이 오래전에 금방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오래전에 혼외 정사를 한 여성에게 선거 직전 입막음용 돈 허쉬머니를 줬다는데 이게 과연 연방선거법 위반인가 아닌가, 이런 것으로 이제 전직 대통령이 비밀 경호대의 경호를 받으면서 법원에 출두를 하는데 아마도 이 길에 많은, 지금도 보입니다, 젊은 공화당원들이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함께 법원 앞으로 가는 그런 그 행렬에 동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은 2023년 선진국 가운데는 미국이 아니면은
보여줄 수 없는 좀 수치스럽긴 하지만 장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뭐 아침 11시 조금 전후로 해서 텔레비전을 켜두시고 역사의 장면을 봐두시는 게 손해 날 것은 없지 싶습니다. 미국 말고 어느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물론 아르헨티나의 대통령도 브라질도 한국도 많은 대통령이 기소됐고 감옥에도 갔고 뭐 이탈리아의 총리 물론이고 프랑스의 니콜라 사코지 그 이전 그 대통령도 역시 부패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소 혐의와 이 기소 혐의는 너무나 다르고 이것이 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가장 약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30% 정도는 정치적인 기소다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물론 그 프랑스의 대통령의 경우는 프랑스가 사생활을 그다지 험하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뭐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도 그걸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대선 그 직전에 입막음용으로 돈을 줬고 또 상대가 그냥 사랑해서 오랜 동안 같이 관계를 유지해 온 것이 아니라 포르노 배우고 지금도 이 포르노 배우는 책을 쓰고 사인을 하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어떠한 그 바에서 본인의 그 여러 가지 그 몸을 장점으로 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많이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다르고 아마 오늘 34개 혐의에 대해서 판사 앞에서 얘기 듣는 시간은 한 15분 정도라고 하죠. 지문 채취는 당연히 하고 수갑은 차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고 머그샷에 대해서는 어떤 언론은 머그샷 찍는다. 피고인이 찍는 거죠. 어떤 언론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우를 해서 찍지 않는다 하는데 그것은 이제 조금 있으면 보면은 알게 되겠죠. 그리고 머그샷을 찍던 찍지 않던 뉴욕의 경우는 무조건 그 머그샷 찍으면은 공개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대통령이 공개를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본인들 옆으로 모으기 위해서 그렇고 친 트럼프와 반 트럼프 시위가 동시에 당연히 있겠죠. 물론 친 트럼프의 시위가 오늘 여러 성격으로 볼 때 상황으로 볼 때 훨씬 규모가 클 것으로는 짐작이 됩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라는 조지아주가 지역구인 의원도 이제 젊은 뉴욕의 공화당원들과 함께 지금 시위를 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판사의 경우는 요즘에 이제 본인을 결국은 기소를 마무리 지은 엘빈 브래그 검사에 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많이 비난을 했는데 후앙 멀천 판사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난을 많이 합니다. 이 판사는 트럼프 재단, 트럼프 회사에 대해서 뭔가를 불법 거래를 했다. 회사가 회사를 하는데 해서 이제 최대 벌금형인 160만 달러를 물게 한 판사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판사가 트럼프 회사에 무조건 다 나쁘게 판결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트럼프의 법무팀이 원하는 것도 많이 그 규정 같은 거 지키는 것을 해주게 한 판사로 이 판사 자체가 콜롬비아 태생이고 후앙 멀춘이라는 판사가 6살 때 미국으로 왔습니다. 뭐 이민 1세로 불릴 수도 있겠죠. 퀸스에서 자라서 아주 어려움도 겪었던 그런 사람이고 대체적으로는 좀 공정한 판결을 내린다 하는 그 같은 판사입니다. 이 일이 이제 그 배심원들이 평결을 할 텐데 변호팀에서는 배심원들의 감정을 자극하겠죠. 이렇게 아니 이런 일이 형사법으로 기소가 돼서 유죄까지 받을 일이야 하면서 증거 자체도 마이클 코헨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 돈을 13만 달러를 본인의 돈으로 주고 트럼프의 지시에 의해서 트럼프에게 페이먼트식으로 트럼프 회사로부터 그 돈을 다시 받았다 하는 마이클 코헨이 진술이 믿을만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이제 감정을 두드리면서 배심원 판결을 본인들에게 좋게 이끌어내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배심원들이 한두 사람만 여기서 빠져나가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고 오늘 본인은 당연히 무죄 주장을 할 겁니다. 팜비치에서 뉴욕의 맨하탄 법원으로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떠나기 전부터 며칠이 아니네요. 2주일이 넘었네요. 마녀 사냥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검사에 대해서는 애니멀이다. 아프리칸 아메리칸에게 특히 애니멀이라고 얘기하면 가장 흉한 욕입니다. 애니멀이다.
그러면서 왜 애니멀이라고 얘기하는 설명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이런 판단 전혀 하지 않는 애니멀 검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미국인들의 60%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사건에 있어서의 기소를 지지하지만 동시에 그것보다 더 많은 73%는 강하게 또는 약하게 정치적인 것이 들어갔으리라고 봅니다. 뉴욕이고 검사도 등록된 민주당이고 하니까는요. 루돌프 줄리아니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개인 변호사였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13만 달러 트럼프 전 대통령도 돈은 줬다고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돈은 줬는데 잠은 안 잤다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그거는 이 루돌프 줄리아니 그 전 뉴욕 시장이 얘기하기를 그거 비즈니스 익스펜스다. 여성과 포르노 배우와 잠자고 돈 준 것이 비즈니스 익스펜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비즈니스 익스펜스로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은 다 말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배심원들이 판결을 할 텐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11시 15분에 법원에 출두했다가 이제 다시 금방 보석금 내고 당연히 풀려나겠죠. 그리고는 플로리다주로 가서 그곳에서 기자회견을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판사가 여러 가지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라고 재가를 물린다면 그렇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판사가 그 같은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기획된 대로 이제 본인에게 유리하게 그것이 또 이제 피고로서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기자회견을 아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45대 대통령이 용의자에서 물론 이것도 이거 하나의 케이스에서만입니다. 피의자가 됐다가 이제는 재판까지 가게 되는 피고가 돼서 맨하탄에 지금 서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날의 뉴스가 어떤 형태냐면은 뭐 완전히 무슨 막 큰 지금 뭐 날씨로 치자면 너무나 엄청난 것이 몰려올 것처럼 모두가 긴장을 하고 보고 있지만 지금 케이블 방송에도 평소에 데스크에 보통 이제 한 명의 앵커가 있고 아니면 한 명이나 두 명 정도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은 7명, 8명이 쫙 앉아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타워에도 외부에도 지금 그 생중계를 할 준비를 해서 야외에서 방송을 하고 있고 또 맨하탄 법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어지겠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나올 것이 없는데도 확 주목하고 있는 이 자체가 역사이기 때문에 비밀 경호원의 경호를 받으면서 전직 대통령이고 다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대선 후보가 이 같은 이슈로 법원에 출두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캔들 자체에 대해서는 판결은 나와봐야지 알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지만 2012년도에 존 에드워드라는 민주당의 그 대선 후보의 케이스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비슷한데 이 사람이 내연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혼외정사인 거예요. 혼외정사인데 한 번이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에 그 당사자인 스토미 데니엘스도 딱 한 번 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존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 한 번이 아니라 이제 어떤 그 내연의 관계에서 혼외정사를 갖고 뭐 그랬는데 뭐 아이도 임신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선거 자금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배심원들은 이것을 연방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떤 외도라든가 이 같은 스캔들에 대해서는 너무 사람들이 익숙해 있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아내를 속이고 두 번째 아내와 결혼을 했고 두 번째 아내를 속이고 세 번째 아내와 결혼을 했고 그 세 번째 아내인 멜라니아 트럼프가 아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서 포르노 배우와 혼외 정사를 했다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도 놀라지도 않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이것이 합의된 성관계였다면 강간은 아니잖아요. 합의된 성관계였다면 이걸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에 미국 사람들이 분류는 했지만 그게 윤리의 위반, 도덕적으로 좀 그렇다고는 하지만 뭐 큰 충격도 아니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그리고
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의문이 될 수 있죠. 빌 클린턴 전 대통령 같은 사람은 이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오래 전이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당시에 대학생이었던 인턴 모니카 루인스키와 집무실에서 이제 그렇고 그러운 그 외도를 벌였는데 그것도 대배심에서 하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을 했는데도 사람들은 그를 탄핵해야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유죄로 판결받기는 조금 힘들다는 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러니까 왜 검사는 이걸 기소를 했느냐 하지만 검사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두고 기소를 결정을 하는 검사보다는 그냥 기소를 해야 된다고 믿으면 기소를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그런 검사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일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오사마 빈 라덴을 잡는다던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을 하기가 힘들었다는 겁니다. 이거 웩더덕 그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일부러 뭔가를 한다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나중에 고백을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 케이스가 유죄로 확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일을 할 때에 후보로서도 그렇고 주의가 산만해지잖아요. 그런 게 일단 문제고 물론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유죄로 배심원들이 판결을 하면 유죄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대선 후보가 되는 데는 아무런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심지어 감옥에 수감되더라도 판사가 예를 들어 재갈을 물리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했는데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치면은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럴 경우에 뭐 심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대선에는 출마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표가 늘어나진 않겠지만 이 일로 표가 줄어들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정말 초현실적인 부끄러운 장관보다는 다른 케이스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세 가지의 케이스는 섹스에 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관한 거기 때문에 섹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람에 따라서 잣대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건 개인적인 이슈이니까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설령 연방 선거법 위반과 연결됐다 할지라도 그러나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달 그리고 올해 말이면 기소 여부가 결정이 날 여러 가지는 섹스에 관한 게 아니라 민주주의에 관한 겁니다. 2020년도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시도 다른 공화당 의원들은 다 잘했을 때 2020년 선거에서 본인만 재선에 실패했잖아요. 지난 100년 만에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 4명밖에 안 됩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고 지미 카러인 것이고 리차드 닉슨인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다 그럴 만한 아주 국제적인 대단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공화당 의원들이 막 이기고 선거에 당선됐는데 한인 의원들도 오렌지 카운티에서 2명이나 연방 하원 의원이 나오고 그랬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졌잖아요. 지고 나서 조지아주의 이제 총무처 장관과 주지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11,700 몇 표, 11,780표 한 표만 많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한 것을 과연 이것은 그 조지아주의 대배심은 기소를 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권고에 대해서는 애틀란타 그 풀튼 카운티의 검사가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 아직 하지 않았고요. 민주주의 원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에서 지면은 깨끗하게 승복한다 하는 건데 이제 그걸 위반했느냐 하는 기소 여부 그게 있고 그 의사당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제 특별검사가 하죠. 잭 스미스라는 특별검사가 기소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짓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좀 몇 개월 정도가 걸릴 것 같습니다. 정부 기밀 문서는 그에 비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걸려 있는 부분들도 있고 물론 두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약한 편이긴 하지만 또 기밀 문서 글을 이제 딱 선정을 할 때 그 자체가 너무나 광범위하다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다만 조지아주와 의사당 사건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오늘은 그 그림 자체가 미국의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문제로 역사상 처음이니까
아무런 대통령도 미국 이런 그 헌법이 마련되고 대통령제, 의회제 이런 것들이 시작되고 나서 230년 넘게 도널드 J.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초로 이게 뭐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스타트를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도 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드린 건데요. 이러므로 오늘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2번 하원에서 탄핵된 최초의 전 대통령 그리고 최초의 기소된 대통령, 전직 대통령으로서 역사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권불 10년 영원한 제국은 없다 했나요? 미국이 확실하게 세계 패권을 잡은 지 100년이 채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벌써 붕괴의 조짐이 보이네요. 역사적으로 국가 사회의 윤리 도덕이 무너지면 곧 제국의 붕괴로 이어지죠. 우리 다음 세대가 걱정입니다. 죄훈 김 선생님께서 지금 그렇게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미국은 온통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맨하탄 법원에 출두하는 것을 세계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작은 선거부터 할까요? 큰 선거부터 할까요? 큰 선거부터 하죠. 작은 선거도 중요합니다만은 로스앤젤레스도 똑같이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스콘신주의 대법관 선거가 있는데 역사상 대법관을 뽑는데 주의 대법관을 뽑는데 연방이야 미국의 연방 대법관은 대통령이 어느 대통령이 됐던 그 대법관 자리가 공석일 때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운에 따라서 그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상원이 인준을 해줘야지 대법관이 되고 종신형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스콘신주의 연방 대법관은 주 대법관은 선거로 하고 그리고 임기는 10년인데 이게 지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2024년도 선거와 연관돼서도 중요한데 2020년도 대선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를 압박하고 팍스나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나 뉴스맥스나 에폭타임스나 브레이트바트나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은 자신의 이 선거는 가짜였어라고 주장을 했었을 때 수십 건, 60건이 넘는 고소를 했지만 다 법원에서 이거 볼 가치도 없다고 하면서 기각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재판을 하고 이것을 이제 심의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 요건조차도 기본 요건조차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거의 기각이 됐는데 위스콘신 대법원만 유일하게 그걸 받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2024년도 선거도 지금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나간다 이렇게 될 경우 위스콘신이 스윙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지난 4번의 선거에서 위스콘신주는요. 한 2만 3천 표 정도? 이 정도 차이로 그 당락이 갈려졌거든요. 스윙 스테이트에서 어느 순간까지는 완전히 이분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랬는데 그러다가 2010년도에 뭐 스캇 페리 이런 사람들이 공화당의 주지사가 되고 또 주정부 의회 자체를 공화당이 장악하면서 이게 조금 바뀌었는데 지난번 선거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로 또 2만 3천 표 정도 그보다는 숫자는 조금 다르지만 카운티가 뭐 90 몇 군데 있다면 그 바이든이 이긴 카운티는 한 37개, 40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도시니까 뭐 사람들이 많고 뭐 이런 것은 투표 차이는 그 표수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스윙 스테이트인데 이런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출마해서 뭐 지난번은 뭐 그 유권자의 파퓰러 보트는 뭐 거의 800만 표 차이로 바이든이 이겼지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힐러리 클린턴에게 300만 표 정도를 지고도 선거인단 때문에 된 것이고 시골 이런 지역에서 많이 그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위스콘신이 이 문제를 대법원이 또 볼 것인가 하는 것에서 그게 주목되고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위스콘신이 완전히 미국의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분열된 것처럼 그렇게 딱 그 위스콘신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마이크로코즘, 소우주 하면은 BTS 지금 그 한 사람이 지금 그 완전히 지금 빌보드에서 그룹으로도 개인으로도 1위를 해서 기록을 세웠잖아요. 그 소우주라는 노래, 마이크로코즘 아닌 것 같은데요. 이 그 BTS는
마이크로코스모스였던가요? 영어 제목은 그랬던 것 같은데 바로 이 미국 내의 거대한 우주의 소우주다 하고 위스콘신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관 한 사람 뽑는데 여기저기서 막 슈퍼팩이 돈을 대서 뭐 3,400만 달러인가 선거 자금이 쓰여졌다고 하거든요. 파퓰러 보트에서는 여전히 미국과 똑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유권자 숫자 표에서는 민주당이 우세하지만 공화당이 정부에서 지금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위스콘신 주 대법원이 보수 4대 진보 3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지금 낙태입니다. 낙태예요. 그래서 공화당이 이제 대법원은 2008년부터 보수 4대 3을 지키고 있고 임기가 이제 10년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 사람 바뀌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진보고 한 사람은 아주 보수고 전에도 대법관이었는데 지난번 선거에서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다시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남자고 보수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여잔데 진보입니다. 현재 판사고요. 해서 뭐 이름까지 말씀드려야지 되나요? 지금 현재 보수 판사가 은퇴를 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보수가 다시 채우느냐, 진보가 채우느냐에 따라서 다니엘 켈리, 남자, 보수 전 대법관 2020년도에 졌는데 이 사람은 낙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낙태는 불법이다. 낙태는 불법이다라고 하고 본인 자신도 낙태는 불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위스콘신은 낙태뿐만이 아니라 게리맨더링, 투표를 하길 굉장히 힘들게 한다던가 대체적으로 지금 2008년, 10년 그 이후에는 보수 쪽으로 많이 기울었거든요. 실제적으로 뭐 사회 이슈라든가 그런 것에는 그에 비해서 자넷 이름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프로서세이위츠라는 후보는 현재 그 진보적인 판사고 전에는 그 밀와키의 검사였습니다. 이게 이번 선거 결과는 2024년도를 예상해 볼 수 있고 연방 대법원에서 낙태를 주정부가 알아서 해 하면서 낙태를 불법으로 한 주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 이후에 처음으로 위스콘신에서 낙태를 합법으로 되돌릴 수 있는 첫 번째 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팽팽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선거 결과가 또 법정 싸움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대통령 선거에서도 팽팽하게 될 때 이 대법원까지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그런 그 이슈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위스콘신주의 두 군데 그 민주당 카운티에 한 20만 표를 무효로 하려고 했었던 것을 그 주 대법원에서 받아줬었던 거죠.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 뜻대로 되지 않았었던 거고, 뭐 불과 몇만 표 차이로 이겼는데 20만 표를 무효로 하면은 본인이 이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던 곳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수가 되면은 다음에 2024년도에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는 뜻에서 지금 미국 전체적으로 뭐 정치를 조금 안다 하는 사람들은 위스콘신의 오늘 그 대법관의 선거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시카고 시장 선거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익숙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로이 라이트후드라는 현 시장은 오늘 못 나갑니다. 결선인데 뭐 17%밖에 못 받았잖아요. 몇 개월 전에 예비 선거에서 다 민주당이었는데 시카고라는 곳이 워낙에 진보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진보적인 도시에서 그 로이 라이트후드 그 시장은 시카고에서 최초의 여자 흑인 시장 게다대고 공개적인 동성애자 시장이었는데 너무너무 진보적인 이슈만을 앞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재선에서 17% 지지밖에 받지 못했고 오늘 결선을 치르는 사람 두 사람 다 민주당이지만 한 사람은 보수적인 그리고 한때 나는 민주당이긴 하지만 공화당에 가까워 이렇게 말하면서 공화당 후보들 많이 지지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지하고 해서 약간 문제가 되긴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문제보다는 시카고의 범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해서 지금 69세의 폴 발라드라는 전 공립학교 간부였던 사람이 범죄에 대해서 나는 강하게 대처하겠다. 경찰력을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브랜든 존슨이라는 후보는 지금 카운티 커미셔너인데 47살입니다. 굉장히
진보예요. 전에 그 무슨 소셜 이런 그 교사였고 교사 노조 협회에서 일을 하기도 했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확장하자는 진보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뭐 17% 지지밖에 받지 못한 현 시장과 비슷한 입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한때는 경찰 기금 뭐 삭감한다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두 후보 사이에. 그런데 미국에서 전체적으로 시카고의 시장 선거를 주목하는 이유는 시카고가 미국의 뭐 몇 번째 대도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슈가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국 대도시 시장이 에릭 아담스 어제도 나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에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시위대가 거칠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법대로 하겠다 하는 것을 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직까지 그럴 이유는 없다고 하지만 지금 제가 텔레비전에서 보기로는요. 일반 사람보다 경찰 병력이 훨씬 많습니다. 그것도 나 경찰 맞거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정도 전부 유니폼 입고 완전히 무슨 무장을 했네요. 머리에 헬멧 전부 쓰고 경찰차가 중간중간에 있고 길은 다 막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형태. 에릭 아담스라는 뉴욕 시장이 범죄에 대해서 뉴욕 경찰국장이기도 했고요. 강하게 대처하겠다 해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캐런 베스 굉장히 진보적이죠. 진보적이긴 하지만 이 캐런 베스 LA 시장도 범죄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겠다는 거죠. 기본 문제인 사회복지 같은 것도 하면서 범죄에 강하게 대처하겠다 했기 때문에 지금 시카고에서 범죄에 난 강하게 대처하겠어 하는 사람과 사회복지에 조금 더 무게를 둔 사람 누가 이기느냐 이것도 이제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지금 주목을 하는 거고요. 잠시 뒤에는 집값도 좀 말씀드려야지 되고 총기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두 군데 플로리다와 테네시인데 테네시가 얼마 전에 사건이 있었던 캐버넌트 초등학교 그곳이잖아요. 거기서는 미국은 정말 다릅니다. 이 주의 성향에 따라서 주 의회도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난 2월 달에 지금 4월 달 맞죠? 주택값이 8개월 동안 내려간 뒤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아주 크게 올라갔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죠. 항상 어떤 물건값, 뭐 집도 물건이잖아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큰 물건, 가장 비싼 물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인벤토리는 별로 없는데 말하자면 재고는 별로 없는데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답니다. 50군데 미국의 큰 주택 시장 가운데 39군데 지역에서 2월 달에 집값이 8개월 이후에 8개월 내려가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3개월 전만 하더라도 50군데 지역에서 48군데 지역이 집값이 내려갔었거든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3월 달에는요. 제가 좀 전에 2월 달을 말씀드렸고 3월 달에는 50군데 큰 마켓 가운데서 78%가 올라갔다고 하네요. 물론 예전에 너무 많이 올라갔었던 핫한 마켓이었던 곳은 뭐 좀 내려갔습니다. 어스틴이라든가 라스베가스, 샌프란시스코 또 한 군데 시애틀 같은 곳은 내려갔다고 하는데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수요와 공급도 있지만 이자율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지난주에 내려가서 현재 6.32% 1년 전에 같은 기간은 4.67% 뭐 얼마 전에는 배였었잖아요. 1년 전에 비해서 그게 많이 좀 차이가 줄어들었었죠. 그래서 이자율이 뭐 좀 내려가니까 모기지 이자율이 뭐 다시 사려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있잖아요. 봄은 조금 있으면 졸업식이 시작되고 결혼도 하고 그 전에 이제 집을 이사하고 하는 때인데 인벤토리가 별로랍니다. 많지 않아서 인벤토리는 5개월 연속 줄어들어서 지금 2022년 지난해 5월 이후에 최저 수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자율의 큰 변화라든가 뭐 주택 가격이라든가 소득의 변화 이런 게 없으면 또 뭐 이런 추세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 아무튼 안정적으로 뭐 6개월, 5개월, 4개월, 1년 이렇게 계속 집값이 내려갔다 계속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아닌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게 딱 나 총 찼거든 하고 보이는 게 아니라 컨세일드 총은 허가 없이 소지할 수 있다.
이게 최근의 추세입니다. 뭐 텍사스를 포함을 해서 전국 총기협회 관계자도 딱 초대를 해서 플로리다 주지사가 여기에 서명을 했는데요. 보통 플로리다 주지사가 어떠한 서명 같은 걸 할 때는 좀 내놓고 선전을 합니다. 아주 그 정치적으로 세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40대밖에 되지 않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러니까 대항을 하는 어떤 그 대체 인물로서 팍스가 잠시 이 론 디센티스를 띄웠었죠. 지금 폭 가라앉고 말기는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의 대항마야 하면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건 뭐가 잘못됐어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계속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를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팍스 TV에서도 이거 트럼프가 살아나는 것 같아 하면서 출연시키고 해서 어쨌든 이 론 디센티스라는 사람이 무슨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막 기자회견하고 하는데 어제는 비밀리에 컨실드 총을 가지고 다닐 때는 허가가 없어도 된다 하는 것에 서명을 했습니다. 좋으면 왜 이걸 비밀리에 하겠습니까? 효력은 7월 1일부터 플로리다주와 캘리포니아주는 굉장히 성향이 다른 겁니다. 그럼 플로리다주는 이제 7월 1일부터 여러분들 가시면 뭐 그냥 보이는 총 차고 다니는 사람들 저 사람들 허가를 받거나 뭔가 조금 더 단단한 교육을 받는다던가 하는 것 없이 총을 차고 다닐 수도 있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University of North Florida가 그쪽 지역의 대학교가 3월 달에 여론조사를 1,492명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화당 62%를 포함을 해서 77%가 부분적으로 또는 강하게 이 새 법안에 이젠 법이 됐습니다. 주지사가 서명을 했으니까 반대를 한답니다. 뭔가 컨실드 총이라도 좀 허가도 받고 교육도 받고 재교육도 받고 해야지 된다는 게 사람들의 총에 대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물론 플로리다주에서는 총을 그 허가받은 딜러에서 사야지 되는 건 맞고 신원조회와 사흘 대기 기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개인에게 전달하거나 뭐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서로 교환할 수도 있잖아요. 뭐 수합한다고 할까요? 익스체인지 한다고 익스체인지는 아니네요. 서로 바꾸고 이런 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화당 정치인들은 총기 소유자가 원하면은 뭐 허가증 가질 수도 있다 하는데 허가증 안 가져도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데 어느 여러분께서 허가증을 아주 불편하게 받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고 민주당과 총기 안전그룹은 그로써 플로리다가 총기 사건이 더 많이 일어나고 더 위험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총기협회 로비스트 국장도 어제 이제 그 서명하는데 왔었거든요. 안 보이게 컨실드 총을 조금 더 활발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은 총기협회에서 수십 년 동안 로비했었던 것이고 이게 대법원의 흐름이 바뀌고 뭐 이러면서 많이 요즘에 이렇게 플로리다주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주지사가 이것을 서명하면서 오늘은 축하할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딸이 파클랜드 더글라스 하이스쿨에서 총격 사건으로 사망한 어떤 아버지 프레드 구텐버그 이분은 더 많은 딸 이름이 제이미인가 봐요. 앞으로 더 많은 제이미가 나오겠네. 플로리다주에서 누군가는 이 법 때문에 숨지겠네. 론 디센티스 당신 때문에 오늘 당신이 왜 숨었는지 나는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테네시주에서도요. 테네시주가 초등학교 캐버넌트 스쿨에서 그 용의자는 숨졌지만 오랜 동안 계획적으로 이 일을 저질렀다는 게 지금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오고 있고요. 아주 당파적으로 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그리고 목요일에 최종 결정을 하는데 총기를 강하게 규제해야지 된다 하고 주 의사당에서 시위한 3명의 민주당 의원을 제명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당히 당파적으로 찬성 72, 반대 23, 테네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화당이 다수당입니다. 6명이 숨진 학생, 교직원 숨진 그런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민주당의 3명의 의원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학생들이 시위를 했대요. 의사당에 와서 총기 규제를 좀 강하게 해야지 된다. 시위할 때 이제 의사당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이 같이 그 시위를 했는가 봅니다. 그랬더니 공화당 하원 의장이 경찰을 불렀고요. 뭐 의사당 경찰이겠죠. 방문객도 내보내고 언론도 내보내고 무질서한 시위 태도다 그랬는데 테네시주에서 남북전쟁 이후에 주의회가 의원을 제명시킨 경우는 딱 2번이랍니다. 그것도 비교적 최근이네요. 2016년도에
어떤 성적인 그 비행 이런 것을 저질러서 의원이, 그리고 1980년도에 $1,000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의원을 퇴출시켰는데 두 사람 다 공화당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의사당에서 총기를 규제해라 하고 시위를 했다고 3명의 민주당 의원을 이제 퇴출시킨다는 최종 투표를 목요일에 하겠다는 건데, 3명 의원들은 당연히 제명되면은 법적인 도전을 한다는 것이고, 이 3명 의원은 우리가 의사당에서 시위를 했지만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의사당의 여러 가지 매너라든가 하는 것을 프로토콜 같은 것을 위반했다 할지라도 벌이 지나치지 않느냐, 이것이 의원직을 박탈할 정도냐. 공화당은 지금까지 어린이 성추행 이 의원도 재선되도록 도왔고, 다른 의원의 의자에 소변을 본 의원도 처벌하지 않았으며, 사촌인 내연녀에게 처방약을 준 사람에게도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허가를 받고 한 시위에 우리가 참여했다고 해서 제명이라, 이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한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지난주에 있었거든요. 어제도 월요일이었습니다. 내슈빌 학생들이 의사당에서 가서 교실에서 나온 거죠. 총기 규제 강화하라 하면서 시위를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의 그 트럼프 타워에서 맨하탄 법원으로 향하기 위해서 집을 나설 것 같고요. 수십 년 동안 군사 중립국이었던 핀란드가 오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아니라 나토의 31번째 회원국이 돼서 나토 그 벨기에 본부에 처음으로 이제 그 핀란드의 국기가 날리고 있고, 뭐 핀란드 대통령 너무 좋아하고 또 미국의 국무장관도 현장에 갔고요. 현실적으로는 나토와 러시아 국경이 2배로 늘어나는 거죠.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 쪽부터 시작해서 또 북쪽에 벨라루스도 조금 국경대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작은 국가들 몇 국가 하다가 이 핀란드와 러시아가 한 뭐 800마일 정도 국경, 그리고는 이제 노르웨이가 그 위쪽에, 러시아 그 맨 위쪽에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국경이 나토와 러시아의 국경이 2배로 늘어나는 것, 상징적으로 한마디는 서구 동맹은 강화됐고 푸틴에게는 전략적인 후퇴인데 굉장히 빨리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5월에 핀란드와 스웨덴이 같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몇 개월 뒤에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터키와 헝가리가 스웨덴은 각각 다른 이유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 스웨덴과 묶여 있다가는 핀란드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분리를 해서 일단은 핀란드만 그 가입이 됐고, 그리고 이제 터키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스웨덴도 어떻게 될지 일단은 그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것이 세계적으로는 너무나 그 큰 이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아르테미스 임무 2, 달에 예전에 뭐 60년대 70년대 사람 표면에 발 디뎠지만 지금은 그건 아니지만 4명의 우주인이 가는데요. 한 명은 흑인이고, 그리고 온테리오 하이스쿨을 뭐 30년 전인가요? 40년 전에 졸업을 한 사람이고, 한 명은 또 달에 가는 최초의 여자 우주인이기도 합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